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혈관의 구조와 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벽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이 혈관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속막, 중간막, 바깥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이든 정맥이든 어떤 혈관이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혈관마다 어떤 층이 더 두꺼운지, 어떤 층이 얇은지,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막의 가장 안쪽에는요, 우리 혈관 내피라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런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얇은 막이고요. 이 막에 의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도 조절되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막에는 이 민문이근이 있는데요. 이 민문이근에 의해서 결국은 수축과 이완이 조절이 되는데요. 보시면 동맥과 정맥의 차이에서도 가장 큰 것이 이 민문이 근육의 두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맥 같은 경우는 이 민문이근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어떤 수축력이랄지 그 다음에 탄력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에 반해서 정맥은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탄력적이거나 늘어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막은요, 섬유성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고 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참고로 동맥에는 없는데 정맥에만 있는 구조가 이겁니다. 판막인데요. 우리 판막은 원래 심장에서 많이 봤죠. 판막의 기능은 어떤 흐름,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정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혈액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거꾸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이 판막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혈압이 낮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보통 이 다리나 몸통에서 심장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력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혈압도 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막이 있어서 반대로 거꾸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동맥의 구조와 모세혈관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제 대동맥에서 조금 작아진 중간 크기의 동맥인데요. 역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역시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즉 중간막이랄지 이런 민무늬 근육이 두껍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지고 작아져서 모세혈관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 내피만 남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생략된 거죠.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다 못해서 이렇게 생략이 되고요. 결국은 이 내피, 가장 얇은 안쪽막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아주 좁은 조직의 틈이나 세포 사이까지도 분지가 될 수 있고요. 적혈구들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그런 형태까지 가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왼쪽은요, 이제 모세혈관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동맥에서 자연스럽게 정맥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왼 심실 쪽에서 온 이 혈액이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조직에 맞닿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정맥이 돼서 다시 심장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경계를 가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혈관의 종류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구조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모세혈관 앞 조임근, 프리카필라리 스핑크터가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동맥으로부터 혈액이 와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각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 온몸에 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몸의 모든 공간에 모든 혈액을 동시에 다 풍부하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머리 쪽으로 혈액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가야 되겠고요.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는 소화기관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겠죠. 이렇듯이 이 혈액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모세혈관 앞 조임근이 그런 혈관에 혈액이 흐르는 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위라고 합시다. 위. 위라고 하면 언제 이걸 조일까요? 밥을 먹지 않을 때는 조여놓겠죠.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만 반대로 지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게 됐다면 지금 이 조임근이 이완되겠죠. 이완이 되면서 위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오도록 아마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앞 조임근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혈관의 구조와 혈액의 생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가 대동맥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이제 대정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혈액이 이렇게 쭉쭉쭉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정맥혈로 바뀌어서 정맥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동안에 혈관의 직경이랄지 총 단면적, 그 다음에 평균 혈압, 혈류의 점성, 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혈관의 직경을 보면요. 대동맥 당연히 두껍겠죠? 두껍다가 점점점 가늘어집니다. 얼마나 가늘어지냐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늘게 변했다가 점점점 굵어지면서 대정맥에서는 대동맥과 같은 그런 수준까지 다시 두께가 굵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총 단면적입니다. 자, 보시면 반대로 거의 직경과 반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아주 작죠. 단면적이 한 줄기 큰 줄기밖에 없기 때문에 굵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적이 적다가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가늘어지는데 왜 총 단면적이 넓어질까요? 가늘어지지만 그만큼 많이 갈립니다. 분질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 해서 여기서 모세혈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넓은 단면적으로 확보하죠. 왜냐하면 온몸에 있는 조직 곳곳에 다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늘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정맥으로 모일 때는 이제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숫자가 적어지고 굵어지지만 숫자가 적어져서 큰 줄기의 대정맥으로 모이기 때문에 통 단면적이 적어지게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혈압인데요. 당연히 대동맥에서 어때요? 혈압이 가장 높겠죠. 왜요? 심장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혈압, 이게 평균 혈압이죠. 우리가 뭐 180에 120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100 정도 수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낮아지고 모세혈관에서는 이 정도 되고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때요? 더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막이 있을 정도잖아요. 이 거꾸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죠? 물론 실제로 거꾸로 흐르진 않아요. 판막 때문에. 근데 거의 이렇게 쉬었다 갈 정도로 겨우겨우 판막을 통해서 역류를 막으면서까지 겨우겨우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제로에 가깝게 심지어 마이너스에 가깝게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류 점성을 보면요. 이 정도 있다가 점점점 떨어지죠.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예, 모세혈관이 아무래도 너무너무 가늘다 보니 굉장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점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혈류 속도가. 그러다가 점점 넓어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혈류 점성이 높아지면서 이 모세혈관에서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 그러면서 사실은 혈류에서 흐르면서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정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정맥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동맥에 비해서는 기능이 조금 마이너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맥은요. 얕은 정맥과 깊은 정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얕은 정맥은 말 그대로 피부 쪽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 얕은 정맥이고요. 그래서 표면 쪽에 있는 말 그대로 혈액을 회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제 깊은 정맥은요, 깊게 있기 때문에 동맥과 같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동맥과 함께 이렇게 흐르는 우리가 정맥을 동반정맥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거의 동맥처럼 온몸을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다만 반대로 흐르는 거죠. 예, 심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맥혈이 흐르겠죠.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는 거고 그 다음 혈관의 구조는요. 매우 유사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대정맥, 슈페리어 베나 카바입니다. 위대정맥은요, 말 그대로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팔이나 머리 쪽에 있는 그 혈액들을 끌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맥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에 팔머리 정맥이 이 위대정맥으로 혈액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홀정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위대정맥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특이하게 동맥에는 이런 게 없는데 가슴울이나 그다음에 이제 내장 쪽 이런 쪽에 혈액을
또 이렇게 단독적으로 끌고 위대정맥으로 들어오는 이런 독특한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과 머리 쪽에서 들어오는 정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리 쪽에서 들어오는 정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언뜻 보면 동맥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방향만 이쪽 이제 심장 쪽, 우심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명칭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대동맥 쪽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대동맥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서 세 개가 나갔죠. 세 개가 나가면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 정맥은 좀 다릅니다. 정맥은요. 자, 심장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거의 양쪽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을 지금 안 그렸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쪽이 대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에서는 팔머리 동맥이 오른쪽에만 존재했는데요. 이 정맥에서는 팔머리 정맥이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 이 팔머리 정맥에는요, 이 손목정맥과 그 다음에 빗장밑정맥이 두 개가 만나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빗장밑정맥으로 굉장히 많이 혈관이 들어오는데요. 척추정맥이랄지, 바깥목정맥, 그 다음에 속가슴 정맥이란 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에서 연결돼 들어오는 이 겨드랑 정맥도 이 빗장밑 정맥으로 연결돼서 들어옵니다. 이 지금 겨드랑, 빗장밑, 팔머리 이쪽은 마치 동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머리 쪽으로 올라갈 때 온목동맥이 빠져나왔다가 바깥목과 속목이 나뉘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속목과 바깥목이 아예 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팔머리 정맥이 양쪽에 있고 거의 완전 대칭이라는 거, 뭐 이 정도 차이가 동맥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정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 빗장밑 정맥으로 이 겨드랑 정맥이 아까 이어서 온다는 거 살펴봤었죠. 자, 그럼 이 겨드랑 정맥으로 또 뭐가 오느냐? 일단 우리가 위팔 정맥 있고요. 노정맥 있고 자정맥 있고, 자, 여기까지 보면 거의 동맥과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간 하늘색 있죠? 이게 지금 얕은 혈관이에요. 얕은 혈관. 네, 얕은 거고요. 지금 이 진한 색이 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동맥과 같이 움직입니다. 동맥과 같이 움직이니까 명칭도 동맥과 사실상 같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얕은 정맥이요. 동맥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실제 임상적으로도 좀 중요한 혈관입니다. 자, 우선 얕은 혈관을 찾아보면요. 자, 이제 손등의 얕은 정맥에서 시작을 해서 노쪽 피부 정맥과 그 다음에 이쪽 좌쪽 피부 정맥이 이렇게 얕게 올라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쪽이 위쪽이고 이렇게 이쪽이 노쪽 피부 정맥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좌쪽 피부 정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겉에서 거의 보이는 거죠. 물론 이 그림처럼 피부를 벗겨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보이는 혈관이 이 노쪽 피부 정맥과 좌쪽 피부 정맥입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쪽이 노쪽이고 새끼손가락 쪽이 좌쪽이죠. 자, 그런데 이 독특하게 이 두 혈관의 가운데에서 팔오금 중간 정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예, 이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얕은 혈관에서는 이 두 혈관을 연결해주는 이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노쪽 피부 정맥과 팔오금 정맥. 사실 가장 큰 건 이거고요.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면 혈액 뽑죠. 또는 아파서 이제 링거를 한 대 맞을 때 어쨌든 여기 팔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선택되는 혈관이 이 노쪽 피부 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 팔오금 중간 정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혈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맥에는 없는 얕은 피부 정맥이었습니다. 자, 그럼 3D 앱으로 한번 정맥의 구조를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쪽에요. 지금 이렇게 심장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위대정맥, 슈페리어 베나 카바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양쪽에서 거의 대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두 혈관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키오세팔릭,
예, 팔머리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과는 다르게 이 양쪽에 다 팔머리 정맥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보면요. 자, 이 팔머리 정맥으로 크게 들어오는 게 이혈관과 이혈관 두 개입니다. 예, 서브클레비안, 빗장밑 정맥과 그 다음에 이혈관이죠. 인터널 주글라 베인, 속목 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큰 정맥이 이 팔머리 정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빗장밑 정맥으로 이 바깥목 정맥,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빗장밑 정맥을 따라서 이 팔 쪽으로 이렇게 오면, 물론 이제 거꾸로 지금 혈액은 올라오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진 게 엑실라리 베인, 예, 우리 동맥과 거의 유사하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겨드랑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겨드랑 정맥을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여기 보이는 이게 위팔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팔 동맥과 이렇게 나란히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죠? 거의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 위팔 정맥, 예, 요 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옆으로요, 굉장히 큰 혈관 두 개가 지나가요. 지금 이 혈관과 이 혈관이에요. 자, 우선 이 혈관을 보면 우리 세팔릭 베인이라고 돼 있죠? 예, 이 세팔릭 베인은 동맥에서는 전혀 없었던 단어인데요. 예, 이게 노쪽 피부 정맥입니다. 예, 세팔릭 베인이 노쪽 피부 정맥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얕은 쪽, 앞쪽, 갓쪽으로 지나갑니다. 갓쪽으로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혈관. 예, 이혈관이 바실릭 베인이에요. 바실릭 베인인데 이게 좌쪽 피부 정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안쪽으로 이렇게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혈관이 얕지만 굉장히 굵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이 세팔릭 베인, 이 노쪽 피부 정맥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혈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노쪽 피부 정맥과 좌쪽 피부 정맥을 이어주는 이 혈관이 메디안 큐비탈 베인, 팔오금 중간 정맥, 구용어로는 주정중 피정맥이라고 부르는 그 혈관입니다. 이렇게 두 혈관을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이것도 정맥혈관을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맥들은요, 얕은 정맥들은 이렇게 팔 아래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팔 동맥, 브라키알 베인은요, 요 아래쪽으로 깊은데 여기 보시면 레디얼 베인과 얼라 베인, 예, 이렇게 깊은 또 정맥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맥은 우리 동맥, 나란히 이 동맥과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깊은 동맥이었고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노쪽 피부 정맥과 좌쪽 피부 정맥은 얕은, 그러니까 동맥과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관하게 피부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맥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래 대정맥인데요. 동맥으로 치면 배대동맥으로 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이름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는데요. 유사하게 동맥과 비슷하게 내려가고 분지한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 문맥계 헤파틱 포탈 시스템입니다. 예, 문맥이라는 것은요, 동맥과 정맥의 어떤 약간 중간?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맥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 소장이 있다고 합시다. 소장이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간이 있습니다. 간. 자, 먼저 이렇게 혈액이 동맥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소장을 거치는 동안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소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장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소장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정맥혈이 되겠죠. 이 정맥혈이 간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는 영양분은 많이 있겠죠. 영양분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간으로 온 것이 이렇게 이제 거쳐서 혈액이 나가는데요. 이 영양분이 간에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흡수된 것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해독작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입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예. 사실 이 간 입장에서는 간으로 들어온 혈관이니까 동맥인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정맥혈이에요. 그러니까 정맥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동맥이라고도 부르기도 뭐한, 이건 정말 기능적인 문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빠져나가긴 하는데요. 그럼 간은 물론
뭐 다행히 영양분을 풍부한 것은 얻어먹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 간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동맥은 또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으로는 문맥도 들어오고 간동맥도 들어오고 이렇게 혈관이 두 개가 들어오고요. 이게 합쳐져서 다 한꺼번에 간 정맥으로 빠져 올라갑니다. 이게 간 문맥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원리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다리정맥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래 대정맥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배대동맥이라고 되겠죠. 만약 동맥에 빗댄다면. 자, 그런데요, 이름 쭉 보세요. 예, 동맥하고 그냥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한 파란색이 사실상 깊은 정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동반 정맥이라고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맥과 같이 사실상 움직이면서 이름도 거의 똑같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은 있긴 해요. 이 얕은 이거예요. 지금 작은 두렁정맥과 큰 두렁정맥. 우리가 구형어로 복제정맥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개가 얕게 흐릅니다. 종아리에 파란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하지정맥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정맥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 혈액이 좀 이렇게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혈관이 너무 두꺼워지고 뭐 튀어나와 보이는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이제 큰 두렁정맥, 뭐 작은 두렁정맥 이런 것들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두렁정맥은 이렇게 오금정맥으로 합쳐지게 되고요. 큰 두렁정맥은 이렇게 넙다리 정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과의 차이가 뭐 이런 얕은 정맥이 있다는 것, 뭐 이런 차이가 되겠고 이게 마치 동맥으로 굳이 따지자면 종아리 동맥의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맥의 구조도 크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맥과 같지만 얕은 정맥들이 동맥과의 차이를 좀 나타내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 3D 앱으로 이 아래쪽 몸통과 다리 쪽을 좀 볼 건데요. 정맥을 보면 자 이게 인페리어 베나 카바 아래 대정맥이 됩니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배대동맥과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동맥처럼 이렇게 똑같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요 두 혈관이 커먼 일리악 베인, 온 엉덩 정맥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온 엉덩 동맥 내려왔던 거랑 똑같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또 갈리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위에서 아래로 가지만 혈액은 밑에서 올라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동맥과 봐도 거의 색깔만 다르고 거의 위치가 똑같다고 볼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깥 엉덩 정맥, 이게 속 엉덩 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깥 엉덩 정맥을 또 이렇게 좀 따라 내려가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진 게 피모랄 베인, 넙다리 정맥입니다. 우리 넙다리 동맥과 이렇게 똑같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깊은 정맥이 되겠죠. 깊은 정맥. 자, 이렇게 내려간 넙다리 정맥은요. 동맥과 똑같이 이렇게 오금정맥, 파플리티얼 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데요. 엔테리얼, 포스테리얼, 티비얼 알테리입니다. 동맥과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에 없는 독특한 걸 하나 찾아보면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 보면요. 자 여기 일단 요 정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종아리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정맥인데요. 이게 스몰 사페노스 베인, 작은 두렁 정맥, 소복제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혈관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훨씬 더 큰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 보이시죠? 지금 조금 줄이면 이 넙다리 정맥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다리 허벅지 쪽, 넙다리 쪽과 아래쪽 종아리 쪽까지 길게 내려오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정맥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자, 이게 그레이트 스페노스 베인, 큰 두렁 정맥, 대복제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에는 없던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지나가는 이런 얕은 정맥, 이 정맥이 굉장히 정맥혈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맥에서는 없는 이름이고요. 이렇게 독특한 얕은
혈관들이 정맥에는 존재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조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내용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